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151명 기준으로 할 것이냐 200명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의결 정족수가 탄핵 발의 및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보느냐 200명이라고 보느냐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가 만들어낸 보고서에 근거해서 결정하겠다. 그 결정은 국회의장 몫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앞방송에서 그 국회의장 혼자 결정해서 될 일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 자, 일단 국회를 떠나서 밖에서도 학자들 간에도, 법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고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도 151명이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기준으로 보면 151명이다. 고위공직자. 그러나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200명이 돼야 탄핵 의결 및 탄핵 발의 및 탄핵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거다.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가야 된다. 밖을 봐라.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4번이나 지금 되돌리고 거부권 행사하는데 국민들이 똑같이 합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걸 통과시키라고. 거부권 행사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다. 입법조사처에서 151명 기준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그걸 근거해서 결정하겠다. 압박하는 거죠. 오늘 결정 안 해? 그럼 이틀 후에 한 이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덕수 대행 생각 좀 해봐. 아니면 그때 당신 목 날라가는 거야. 국민의 이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당이 지금 탈법 위법으로 강행하고 있지만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방송을 하면서도 이 과반수냐 3분의 2냐 대한 논란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그날에도 있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에 입법조사처에 국회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권한대행이 탄핵을 당할 경우에는 탄핵 발의 및 탄핵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이냐 하니까 입법조사처, 그 당시 국회의장 정세균 입법조사처에서 낸 결론이 200명입니다. 제적위원 3분의 2입니다. 라고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하는 거, 입법조사처에 따라서 보고서에 따라서 그걸 근거로 해서 결정하겠다. 그 결정 권한은 나한테 있다. 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국회의장이에요. 그리고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의 감시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을 운영하고 관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입법조사처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4조 2항, 4조 3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은 중립을 처해야 되며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격을 명시하지만 입법조사처장이라는 게 국회의장에 따라서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그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일 때도 사실은 색깔은 민주당인데도 200명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황교안 탄핵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때는 200명의 탄핵 발의와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한 몇 시간 전에 TV조선이 단독으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의하면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야 간에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선을 확실하게 그어준 이 해설서가 있습니다. 헌법 해설서가 있어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발간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자체 발간한 발간물로 권한 대행자가, 지금 이거 TV조선에 한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그 지금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지금 민주당이 탄핵시키려고 하니까 탄핵 대상자이죠. 그 경우에는 탄핵소추 발의, 의결정족수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발의하는 것과 의결정족수가 다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행되는 공직자가 뭡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 사유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 중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만 탄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집행 중에 위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법한 게 없어요. 민주당은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 안 해주는 게 위법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민주당의 주장이고 다른 이유들도, 다른 논리적인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 내지는 위헌 소지까지 있다라는 해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라는 그 주장하는 근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탄핵소추를 결의한 국회가 징계기간, 소추 결의를 하고 난 뒤에, 소추 결의하기 전이 아니고 소추 결의를 하고 난 뒤에 징계기간, 그건 헌법재판소입니다. 재판소의 구성을, 그러니까 재판관 숫자를입니다. 구성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다시 말하면 탄핵소추를 결의하기 전인 12월 14일 전 같으면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변경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난 뒤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숫자를, 재판소 구성이죠, 숫자를 바꾸는 것은 이해충돌이다.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소추기관하고, 다시 말하면 소추기관 국회죠. 소추기관하고 헌재 구성 두 개 다를, 이 두 개 사이에 이해충돌이 생기는데 이 국회 권한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소추기관 역할도 하고 헌재 구성에도 자기들이 관여하겠다. 이거는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를 내가 고르겠다. 아주 비근한 표현으로 하자면은 학생이 성적표를, 백지 성적표를 선생님한테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낼 때 자기 마음대로 숫자를 99점 100점으로 써놓는 거와 같은 꼴이라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소추당한 사람이 권한 대행이잖아요. 근데 이 권한 대행이 대통령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대행이 임무 바뀌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재판할 재판관을 임명한다는 건 권한 바뀌다. 황교안 권한 대행 때도 이와 같은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 대행이 이선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17년 1월 30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인데 그분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권한대행이 이선의 재판관을 임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벌떼같이 대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고 저거들도 똑같은 논리를 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해 충돌이다. 난리를 쳐놔놓고 지금 입장을 바꿔서 왜? 입법조사처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성향에 맞추어 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분명히 규정은 중립을 취한다지만 중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제 아주 자신만만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틀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한덕수. 안 들으면 이틀 후에 넌 목이야. 그런데 지금 TV조선이 단독으로 한 거를 보면은 제가 이 방송을 한 몇 시간 전에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명이냐 151명이냐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확실한 151명이라도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그리고 설득하는 문헌이 없는 상태다라고 2016년 12월 9일 날 입법조사처에서 2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하는 보고서를 쓴 사람이 2015 151명이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문헌서도 없다 했는데 여기 확실한 문헌서가 있습니다. 151명은 안 된다는 거죠. 탄핵 의결 정족수뿐만 아니라 탄핵 소추 발의도 200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확실해진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것은 뭐 사실은 헌법재판연구원 이분 한 분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연구가 그냥 간단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3년에 걸쳐서 중앙대학 법학대학원 교수와 십수명의 헌법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고 펴낸 발간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것까지 뒤집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151명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 남은 일은 오케이, everything is finished. He's gone이 아니고 누가 gone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이 하는 처사가 정말 이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몫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몫이에요.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면은 국민 여론의 후폭풍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이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다라고 밀어붙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의 결과는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금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이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의 기준으로 본다 하면 판결은 안 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위헌을 하는 거죠. 두고 봅시다.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와 떼법으로 밀어붙이던 그리고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얼마나 모든 걸 무시하고 강행시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을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송영선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